안녕하세요, 타코 멍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 초보자용 사육 팁 5입니다. 요즘 이런 게 저희가 팁을 드리는 게 팁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또 구독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 사육 팁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고요. 이거는 임PD님과 저나 이제 오랜 사육 경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이드 해드리고 이제 사육하는 분 처음 키우시는 분한테 이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육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멍이님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초보자용 팁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게 이제 저랑 각자 이제 숙제로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임PD님 오랜 경험으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이제 블론디 골리앗 할 때 한번 드린 건데 뉴얼루종 예, 네. 한번 특이한 거 잘 보셨네요. 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오늘 여자친구 취미인데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뉴얼루종 탈피할 때 보통 이게 처음부터 털을 막 와장창 터는 게 아니거든요. 살짝 긁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엉덩이가 검게 변하잖아요. 예. 그때 엉덩이가 검은 걸 확인했을 때 사육장이 환기를 위해서 대부분 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랩을 덮어놓거나 비닐봉지를 씌워놔서 보통 탈피가 뒤집어지기 전에 털 왕창 털어서, 보통 천적이 오솔이나 뭐 이런 동물이 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털을 털어서 몸 위에 뿌려놓고 탈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흡입을 통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털어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방에 퍼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탈피 때가 되면 본의 아니게 온 방이 그냥 난장판이 되거든요. 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지를 씌워놓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그건 뭐 환기가 안 돼서 그냥 죽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거미가 움직임이 적은 만큼 호흡도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탈피 엉덩이가 검게 변해될 쯤에 이제 사육통 뚜껑을 이제 랩이나 비닐로 해서 털을 최소화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미 털을 털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전에 이미 털을 살짝만 털 때가 있어요. 그때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이미 뚜껑에 작업을 하시라. 그때 확인할 때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블론디로. 예.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래 또. 아주 처음 키우시는 분들 이때는 근데 이제 엉덩이 까매지는 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엉덩이 까매지거나 이제 뭐 도가나 이런 전체적인 유체들은 그 바디 톤들이 되게 어두워져요. 그때 이제 준비해서 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배가 등갑보다 2배 정도 커져야지 탈피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도 어느 정도 많이 커졌다 하면 그때 이제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거는 이제 뭐 미럼이나 귀뚜라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미럼 같은 경우는 곡식을 먹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턱이 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냥 미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유체들이 막 레슬링을 한다, 되게 좋아한다 막 하면서 싸움을 뭐 거미랑 막 미럼이랑 하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턱은 이제 부셔서 으깨서 미럼 으깨서 급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고 처음에 이제 그냥 미럼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근데 그게 다음날 분명히 먹이를 먹었는데 다음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유익한 건데, 안티레스 핑크토가 가끔 이제 절사모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피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먹었는데 그 다음날 폐사가 됐다 해서 글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요. 안티레스가 분양된 시점에. 근데 그게 뭐냐면, 안티레스가 독성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약해요. 그래서 미럼을 물어도 레슬링을 한다 그러죠. 걔네들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막 떼굴떼굴 구르거든. 근데 사육자들이 물 때는 되게 좋아해.
역동조합이고 안티는데 사냥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독이 주입이 약하고 얘는 또 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반을 잘라도 막 턱을 움직이는 애이기 때문에 배가 구부러가지고 물린다고? 예, 배가 상체기를 딱 누는 거야. 그런데 핑크톤은 그냥 물고 있는 거야. 다음날까지. 그러다가 다음날 낙엽처럼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 파충류 커뮤니티에서 예. 그 비어딘가 뭔가가 그 슈퍼미럼 삼킨다고 배 뚫고 나온다는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뭐 카더라여가지고 그러니까 야생에서 적절한 먹이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티레스 핑크톤 이런 것들은요 야생에선 나무위성이기 때문에 나방류 같은 연한 거 그리고 턱이 없는 거 그런 거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주식이 날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연한 날개가 달린 거를 주식으로 먹지 사실 막 턱이 강한 그런 거는 사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또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 용 같은 거 그런 대형어 키우는데 뭐 미꾸라지 주면은 막 미꾸라지가 뱃속에서 상처에 주고 이게 막 장 막 위쪽 막 훼손돼서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근데 미꾸라지는 그 측면에 있는 그 거기에 뿔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미꾸라지 좀 잘 먹긴 해. 근데 야생에서 사실 걔네들이 찾아서 먹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육 환경에서도 조금 더 이런 거를 맞춰주려면 좋은데 사실 국내에서나 뭐 외국에서나 이게 먹이 공급하는 게 귀뚜라미 아닌 미럼이 다 주기 때문에 미럼을 급여할 때는 무조건 턱을 으깨서 줘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얘기를 정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PD님 이제 하시죠 또. 저는 두 번째가 그 교목성, 그 나무위성 지구타이거 예.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저희가 제가 추천 목록에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말지타나 말불, 뭐 싱불 이런 게 있겠죠. 예.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슬러아이시나 에버리티 예. 이런 종류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보통 이런 거 분양 받으시면은 흔히들 말하는 피클통에다가 분양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분양자를 위한 통이지 입양자를 위한 통은 아니거든요. 저도 뭐 브리딩해서 뭐 여기저기 뭐 도매를 갖다 준다거나 뭐 분양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피클통에다가 담아주기도 했지만 그건 사실 이게 한번 뭐 브리딩이 되면 100마리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쌓아둘 데가 없어서 그 공간 때문에 피클통에 담아놓는 거지. 이건 사실 교목성이기 때문에 나무위성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릴 때는 버로성을 강하게 띄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통에 키우면 뚜껑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서 뚜껑이랑 막 이어서 붙인다든지 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밥을 주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좀 높은 통,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깔아드릴 건데 높은 통 한 10cm 이상 높은 통에다 키우시면 바닥재를 한 2, 3cm만 깔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오히려 나무위성처럼 매달리지 않고 버로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이쁘게 뚫고 살아요. 그럼 거기다가 먹이만 쏙쏙 넣어주면 진짜 성장 속도가 그 피클통에 키우는 것보다 2~3배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아성체까지 정말 빠르게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암수 구분도 빨리 보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 온 거. 제가 전화 오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을 거야. 이 소리가 들리나요? 안에 들어가나? 전화 소리가? 아 그냥 그거를 참고해 주셨을 거예요. 아 멍이멍이 이렇게 바쁘다. 엄마한테 촬영 중에는 전화 좀 끊어라. 넣을 것 같아. 전화 좀 꺼놔라. 안 끊는 거 보니까 엄마인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교목성. 왜냐면은 우리 임PD님이 말지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저번 영상에 말지타 영상에서도 임PD님의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적인 게 많이 녹아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교목성 타이거류는 보통 교목성이라고 하지만 삼성이라고들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사육 팁으로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 킹바브는 어떻게 하면 성장 속도가 빠른가요?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버로우성은 이것도 분명히 각자 킹바브 키워봤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을 건데 어떤 분은 무조건 버로우를 시켜서 키워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10년도쯤인가 11년도쯤에 탑뱃에서 3cm짜리 킹바브는 입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개월 만에 거의 10cm, 11cm까지 키워서 제가 대구 누구한테 이렇게 분양을 했었거든요. 암컷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키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피크통에다가 바닥재를 피크통 안 보일 정도만 깔아놓고 개체를 넣어서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더 방법이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를 빨리 키우는 방법에서는 버로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버로우보다는 이제 버로우를 못하게 해서 작은 통에서 계속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킹바브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헤라클레스와 분이나 완전히 이제 특화된 아프리카 버로우성 애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유치할 때도 뚜껑을 닫아놔. 거미줄을 쳐놓고. 그리고 먹이를 줘봤자 그냥 집 위에 돌아다니는 거야. 애들은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반면 다 오픈을 해서 작은 공간에서 하면 먹이랑 막 하면 그냥 일단은 막 사냥도 하고 죽이려고도 싸우고 이러다 보면 먹고 또 그러면 점점 배도 커지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배가 커지면 이제 탈피가 늘어나는 거, 탈피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우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놀러 왔을 때 킹바브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작은 통에서 그냥 버로우를 시키지 말고 키워라. 옛날에 그 대신 먹이는 미럼보다는 귀뚜라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귀뚜라미 꼭 죽여서 주면.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굉장히 가혹해요. 근데 보면 이제 절사의견 커뮤니티에서 1년 만에 블러드랙 성장 속도 느리다는 블러드랙은 암컷의 준성체 그리고 수컷 완성체 띄워가지고 이제 분양했던 회원분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해서 뭐 했지만 대부분 보면 통들이 다 작아. 그러니까 작은 통에서 이제 먹이 공급을 막 주고서 스트레스성 먹이 공급을 뭐 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3cm를 10개월 만에 10cm까지 킹바브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파워피딩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요즘에는 뭐 파워피딩, 그쵸. 옛날에는 뭐 파워피딩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이랑 똑같아. 이게 그렇게 가혹하게 키워도 오래 키우는 사람, 오래 자라는 사람이 이거 쓰레기 전기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파워피딩 많이 해가지고 살 많이 저도 쪘었는데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우리 개체실에 오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파워피딩이 아니라 일단 너무 다이어트 너무 시켜. 개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뚱뚱한 친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브리더 말고 키퍼 생활할 때는 누구보다 파워피딩 많이 하는. 파워피딩 많이 해서 많이 키웠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크게 된 적은 없었고 일단은 성장 속도는 확실히 빨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인데 예. 차라리 습한 거보다는 건조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란툴라는 압도적으로 습한 지역이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뭐 건조한 지역도 많이 나오긴 나오죠. 뭐 예. 멕시코나 안데스 산맥 같은 데는 이제 콜롬비아나 저기 에콰도르 고산 지역 예. 이런 데는 좀 건조하기도 하죠. 파라과이나 뭐 이런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이제 아마존이나 저기 뭐 아시아 지역, 다우 지역 이런 데서 서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좀 보면은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다우 지역에서 다습한 데서 온 습계 타란툴라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습하게 키우긴 하는데 명심해야 될 거는 걔네들이 사는 데는 천연적으로 정수가 된 물들이 이제 바닥재에서 정수가 된 물들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돌들이 이제 거기서 물이 이제 비가 오고 돌들에서 정수가 된 물이 빠져나오고 그럼요. 배수가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물이 배수가 된 상태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거미들은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뭐 어떠한 바닥재가 몇 개월 동안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젖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닥재가 뭐 제가 어떤 바닥재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는 그게 야자수 열매를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동안 바뀌지 않고 교체가 되지 않고 젖어 있다는 것은 썩은 물이에요. 네, 좋지 않은 거라서 될 수 있으면 건조하게 유지를 하시고 그 수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쯤이면 차라리 물을 뿌려서 그 표면에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라. 그게 뭐 개체한테는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거는 우리 임PD님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맞아요. 유채 같은 경우들도 이제 많이 폐사하는 거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근데 야생에서 곰팡이가 쓸 수 없고요. 안에 습도가 내부가 너무 외적인 거랑 다르게 안에 습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먹이 찌꺼기나 이런 거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쓰면은 거미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곰팡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게 폐사 제일 많이 시킨 유체의 폐사의 제일 많이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도 좀 환기가 잘 돼서 좀 건조하지만 그리고 물그릇이나 아니면은 측면 그렇죠. 쪽에는 항상 촉촉하게 해줘서 가는 게 거미한테는 훨씬 안전하고요. 그리고 제 개체시도 오보시면 굉장히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브리더들은 다 그래요. 웬만큼 사육장은 다 건조하게 키우고 그 대신 바닥이 너무 마를 때 그때 물을 신선한 물을 제공하거든요. 물그릇보다는 그때 떨어지는 물을 애들이 바로 먹어요. 근데 우리들도 바로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는 며칠 받아놓고 개체시도 며칠 받아놓고 쓰거든요. 그렇처럼 차라리 정수기 물 우유물보다는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런 물들이 그렇게 바로 주는 게 좋은데 사육자분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계속 바닥재가 촉촉한 거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봐야지 얘네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물이 고여 있다 보면 무조건 썩게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반 정도는 건조하게 하고 아니면 반 정도는 조금 이제 물을 계속 줄어들 때쯤에 스포이드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성체부터는 굉장히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얘기를 하자면 바닥재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좀 유명한 샵들 순환이 좀 빠른 데에서 바닥재를 구입하는 게 좋지 막 언제 물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받자마자 촉촉한 흙들이 있어요. 이미 기성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보다는 아니 좀 빨리 순환이 되는 샵이나 아니면 건조 바닥재를 사서 직접 물을 불려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미럼이 좋냐 귀뚜라미가 좋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했던 거에서 좀 연장선이 되는 건데 이제 미럼은 분명히 뭐 성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단백질 함유 이런 거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럼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보다 뭐 더 미래식량으로 사람한테 맞춰져 가지고 막 양산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럼은 곡식을 먹고 턱을 깨고 영양 성분은 미럼이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땅을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모든 거미들은요 다 귀뚜라미를 베이스로 하는 주식을 먹습니다. 야생에서도 전 세계 어디나 우리나라도 귀뚜라미가 있겠지만 전 세계 어디 뭐 정글에 들어가도 다 귀뚜라미 같이 생겼어요. 그 대신 성분은 모르겠지만 외형 쪽으로는 뭐 줄무늬가 있든 뭐 한국 귀뚜라미 1, 2cm지만 어디가 또 남미 쪽은 2, 3cm가 되는 근데 외형 쪽으로 다 귀뚜라미로 생겼고 그런 먹이가 걔네들한테 주식이에요. 걔네들이 막 거미들이 막 땅 파가지고 막 곡식 먹는 거 먹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게 좋냐 얘기하는데 사실 귀뚜라미가 관리가 어려워서 미럼을 선택하는 거지 귀뚜라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유체가 많고 귀뚜라미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미럼보다는 귀뚜라미 피네드부터 유체를 급여하는 게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말이지만 맞아요. 곡식이 논란이 될 만한 말이긴 하네요. 영양분은 그러니까 미럼을 잘 잘라서 해도 무조건 잘 먹긴 해. 근데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뭐가 좋냐 하는 거에서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귀뚜라미는 확실히 먹이 반응이 좋죠. 네, 포착포착 뛰고 나무위성들한테는 미럼 먹이가 너무 어려워. 먹이가 어렵죠. 안틸이나 이런 거 미럼 잘라서 머리 으깨서 잘라서 거미줄에 올려주면 안 먹으면 그거 뜯어내려면 거미줄 다 박살나고. 근데 미럼 같은 게 피네드 주면 잘 먹어. 그래서 저한테 핑크토, 뭐 마드레디우스부터 해가지고 멍이님 미럼 주는데 안 먹어요. 막 벽에다가 짐내서 붙여놨었는데 귀뚜라미 줘봐요.
다음날 먹는다. 그 대신 귀뚜라미 관리가 무조건 어려워. 미럼이랑 차원이 달라. 동족끼리 잡아먹는 것도 일단 없고. 냄새가 많이 나고요. 키우기도 어렵고 막 이런 데까지 까려. 내가 거미를 키우는 건지 귀뚜라미를 키우는 건지 몰라. 왜냐면 더 신경 써야 돼. 하지만 우리 거미들한테는 귀뚜라미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아 참고로 저희 영상에 풀무치가 많이 나오는 건 영상미가 좋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네, 그것도 많이 물어봐. 저한테도 먹이님 풀무치, 저는 풀무치 안 먹어요. 제가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PD님을 한번 이 먹이에서 찍었는데 안 나갔어요 저희. 1시간 40분 찍어가지고 도저히 찍어가 하면 제가 안 편집이 되겠다. 좀 어려워가지고. 서로 다 달라서 키우는 거더만. 이 정도로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했으면 아마 유익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독이 조금 우리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인의 어떤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 해서 안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영상을 몇 번 더 찍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네? 우리 임PD님이 힘들어서 안 되네요. 맞아요. 임PD님께서 다 대본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